예, 안녕하십니까. 신라월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예, 오늘은 부여사 연속 강의 12강 중에 절반인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부여는 망명한 프리기아인들이 주도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족은 지금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먼 곳에서 이주해온 망명인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현재 터키 중부 지역에 살던 프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삼국지에 보이는 망명인 기사와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웃 공동체에서 이주해 온 망명인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에서 특별히 부여만을 망명인 집단이 세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할 텐데요. 삼국지를 쓴 진수가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같은 책에서 고주몽도 부여에서 내려왔는데 망명인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인들을 망명인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창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창업한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를테면 환웅도 외부에서 이주해왔고 기자도 외부에서 이주해왔고 위만도 외부에서 이주해왔으며 주몽도 부여에서 내려오고 온조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망명인들이 세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망명인이라고 특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인만 특별히 망명인이라고 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료를 한번 기록을 검토해 보면 망명인이라는 기사는 3세기 중엽 진수가 쓴 삼국지 부여전에 나옵니다. 나라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옛날에 망명인이었다고 말한다. 국지, 기로, 자설, 고지, 망인. 부여의 창고에 보물이 많은데 그 도장에 글에 예왕진인이라고 하였고 그 나라에는 고성이 있어 이름을 예성이라 하니 아마 예맥의 땅이었을 것이다. 부여왕이 그 속에 스스로 망명해 온 자라 했는데 까닭이 있는 것 같다. 부여왕 기중 자위망인 어규사야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늙은 노인네들도 스스로를 망명인이라 했고 부여왕도 그 속에 살면서 예맥의 땅에 살면서 망명인이라고 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명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논영에 나오는 동명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동명이 태어났던 고리국에서 내려온 망명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쪽에 있었던 호맥이 망명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호맥이 이후에 동호가 되었고 이 동호들이 흉노, 선우하고 쟁투하는 과정에서 패망을 하고 이주해온 사람들이 고리국을 세웠고 그들의 후예가 바로 동명이고 그가 부여를 세웠다는 관점에서 망명인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고 맥인이 원래 동북 지역에 있던 맥인이 일부가 부여산으로 들어가서 부여로 이름을 고쳐서 길림과 장백산 지구로 내려갔고 그들의 후예가 고구려와 백제다고 하는 중국 학자 김악의 주장이 있습니다. 고리국 망명설의 근거는 논형에 나오는 동명왕편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북이 고리국에 시비가 임신을 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시비가 말하기를 계란과 같은 크기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아들을 낳아서 돼지 우리에 버리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주었고 그 후 외양간을 두어 말로 하여금 밟아 죽이게도 했지만 입김을 불어줘서 살리는 것을 보고 왕은 그가 천자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어미로 하여금 기르도록 하였는데 그가 바로 동명이었고 동명은 활을 잘 쏘아서 왕의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동명은 남쪽으로 도망가서 부여를 창업했다. 이러한 내용이 논형에 실려 있는데 바로 이 고리국에서 망명해 왔기 때문에 망인이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송호정 교수를 비롯해서 북한의 김성숙 또 남한의 윤영구, 중국의 손진기 등도 다 같은 고리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망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부여국은 타지에서 내려온 이건 송호정의 글인데 타지에서 내려온 망명자 집단이 숭화강 중류지역 길림 일대 토착민 예족 집단을 흡수동화하면서 성립되는데 부여의 건국수라인 동명설화와의 기본 줄기는 왕이 고리국에서 어머수를 거쳐 부여까지 망명해 도읍을 정했다는 이주전설이라고 하면서 고리국에서 망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삼국지의 부여인들을 망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국이 만약에 고리국이 망명해온 동명의 고국이 아니라면 부여족은 동호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손진기는 어떤 이는 부여의 통치 민족의 내원을 홈에게 두고 있다. 이들은 소위 망인은 동호가 흉노에게 패망한 후 동쪽으로 도망해서 부여에게 항복한 자들을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왕이 왕족이 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쉽게 생각해보면 고리국에서 왔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부여의 노인들이 스스로 망명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망인에 대해서 고리국에서 혹은 동호가 흉력에 패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명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망인이라는 표현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로 망인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앞에서는 나라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옛날에 망명인이었다고 말한다고 했고 뒤에서는 부여왕이 그 속에 있어 스스로 망명인이라 했는데 생각한데 까닭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망인이라는 말을 쓴 주체가 둘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일반 주민으로서의 노인들이고 하나는 부여왕이라는 거죠. 이는 손진기가 이야기하기를 논형의 전설은 다만 부여왕실이 고리국에서 기원했던 것일 뿐 전체 부여족 모두가 탕내국에서 고리국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 생각과 마찬가지로 부여의 노인네들도 스스로 망명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고리국에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여왕이 스스로 망인이라고 하는 말은 부여왕실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일반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나라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옛날에 망명인이었다는 표현은 왕실뿐 아니라 부여족 주민의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여인이 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리국에서 망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고대 국가는 대부분 이웃에서 오는 망명자들이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삼국지에서 부여족
왕족과 일반 노인들을 망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둘째로 단순히 동명왕이 고리국에서 망명해서 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부여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옛날에 망명인이었다는 말을 했다면 같은 이유로 고구려 백제도 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고대사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망인이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썼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부여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옛날에 망명인이었다고 말하는 정보를 들은 사람이 그것을 특기할 만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 왕과 노인들 모두 망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인이란 말의 정보 가치는 부여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옛날에 망명인이었다고 한 대목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망인 기사를 쓴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삼국지 부여전은 고구려 예맥 등 다른 동이 제족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로 원자료는 3세기 중엽 260년대에 저술된 위략에 근거해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위략은 조위 특히 관구검이 동침, 고구려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일괄 자료를 바탕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때 현도태수, 동침을 했을 때 현도태수 왕기는 고구려를 침략하고 피신한 고구려 왕을 추격하고자 동옥저를 거쳐서 북옥저를 돌아서 부여에 도달하였는데 부여전은 이때 관견, 실제로 보고, 전문,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정보가 이미 중국 쪽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부여가 창립 이래로 친중국적이었다는 거죠. 외교 방향이. 그래서 한이나 공선시 위나라 또 진나라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에 대한 정보가 이미 위나라에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후한과 현토군을 고리로 협력을 하다가 부여는 후한이 몰락하니까 공선씨와 손을 잡았고 공선씨가 몰락하니까 위나라와 손을 잡았고 그리고 위나라와 고구려가 대립하니 부여는 위나라의 군량을 지원해 가면서 고구려를 견제했는데 훗날 부여는 위나라가 무너지자 진나라와 다시 우호 관계를 설정하고 무용선비의 침입을 받았을 때 진나라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친중국적인 외교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여의 특수한 정보가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기록에 남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국지 부여전에 그 노인네들이 스스로 망명인이라고 했고 또 부여왕이 그곳에 있어서 망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단순히 고리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호와 관계에서 풀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5강 2부에서 고리국은 동호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망인은 단순히 고리국에서 동호에서 왔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동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동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어떤 사람들이 부여를 창업했는가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에 대땅에 호맥이 거주했다는 기록은 사기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조양자가 기원전 425년 경에 활동했던 조양자가
구주를 넘어 대땅을 쳐부어서 합병시키고 호맥과 국경을 맞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5세기 중엽까지 대지역에는 호맥이 거주하였고 아직 흉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 기원전 5세기경에 사기 흉노열전에 나오는 호맥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호맥이 등장을 하는데 관자소강편에 보면 호맥이 이미 등장하는데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기원전 7세기 중엽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나라 환공이 진공을 구하면서 저광을 사로잡고 호맥을 폐퇴시켰으며 도하를 깨뜨려서 기마 오랑캐들을 비로소 복종시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나라 환공이 북벌을 단행했을 때 연나라 북쪽, 동북쪽 지역에 호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적족이 살고 있었고 도하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말을 타는 기마 오랑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역에 접해 있었던 호맥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역이 이들 지역인데 이들 북쪽에 호맥이 살고 있었는데 관자에 보면 소강편에 보면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이들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대지역 북쪽에 있었던 호맥에 대해서 리즈리는 흉노열전에 나오는 호맥이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북이 동호라고 생각을 하면서 흉노열전에 나오는 동호는 바로 맥적으로 북이 이미 분명하다고 했고 그 북이가 바로 고리국을 가리키며 고리국은 흉노 묵툭에게 패망한 동호라고 했다. 따라서 묵툭에게 멸망당한 동호왕은 맥적 고리국 왕이라고 추단할 수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원전 5세기 대지역에 있던 호맥을 사기 화식열전의 동호로 그 동호를 맥적으로 보고 있는데 리즈니는 호맥의 호인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맥인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원전 5세기경 대지역 북변에 나타난 호맥이란 종족은 서쪽에서 이동해온 코카스계 사람들과 제지의 맥족이 연합한 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이라는 거죠. 천산 너머에서 천산 동쪽으로 이주한 트루크 계통 혹은 아리안 계통, 사카 계통의 이런 이주 관점에서 이 호인들을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수구 교수는 투르크족의 이동에 대해서 투르크족의 본거지는 카스피족 해의 동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기원전 17세기경부터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 이미 천산과 알타이산 지역의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했고 그 이후에는 본류는 알타이산과 바이칼 사이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 일부는 오르도스 지역으로도 들어오고 일부는 감숙성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후에 흉노로 발흥했고 그래서 흉노의 주력은 투르크계일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보는 2002년 6월에 국세학술지 셀에 기재된 내용인데 정충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 몽골 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몽골에서 발견된 고인고를 214구를 DNA를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기원전 3000년경에 흑해 동북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해서 천산과 알타이 지역까지 들어오는데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 이들 지역이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경까지는 크게 보아서 몽골 지역의 세 지역의 각기 다른 종족 문화 그룹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천산과 알타이산 그 주변에는 유럽에서 서쪽을 거쳐온 전차를 사용하는 집단이 살고 있었고, 바이칼 서북 쪽에는 고대 북동아시아인과 고대 북유라시아인의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고, 오로도스 지역과 그 동쪽에는 고대 동북아시아 인류 집단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정보가 최신 정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도스 동쪽에는 기원전 500년 혹은 그 얼마 전까지는 동북아시아 인류 집단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바로 홍산 문화와 관련된 맥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들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갑자기 주민들이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공간을 유지하고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다가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들 지역의 인구가 섞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흐름,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오로도스 동쪽으로 서역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들이 바로 후에 호인이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 대지역은 호맥은 천산 너머에선 호인과 맥족의 결합으로 추정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오로도스 동쪽 지역에 맥족이 살고 있다가, 홍산 문화의 후예인 맥족이 살고 있다가 호인들이 들어와서 호맥이 형성이 되었고, 그런데 관자 소광편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나라 환공은 북벌을 단행해서 호맥을 패퇴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기원전 7세기 중엽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지역에 호맥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중류와 그 이북 지역의 호인들이 기원전 7세기 중엽이면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호인에는 투르크계가 있을 수 있고 스키타이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프리기아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 발굴 자료인데요. 몽골 알타이 산맥에서 서양인과 동양인의 유전자를 반반씩 나눠 가진 스키타이 전사의 유골이 기원전 7세기, 2세기 철기 시대 유골에서 유럽인과 아시아인 DNA가 거의 5대5의 비율로 섞어 있는 유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철기 시대에 들어서서는 스키타이 계통 사람들이 천산과 알타이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호인, 특히 동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던 호인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천산 너머 지역에서 이주해와 현지의 맥인들을 비롯한 제지의 주민들과 습합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호인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골, 고대 몽골 인골을 분석한 것을 KBS에서 방영한 자료인데, 보시면 몽골 서부에는 유럽 인종의 인골이 많이 나오고, 몽골 중부에는 황색 인종의 인골이 많이 나온 반면에 다시 몽골 동부에는 유럽 인종의 유골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까지 혹은 기원전 500년 이전에는 오르스 동쪽에는 맥족이 주류를 이루고 살았었는데 서쪽에서 넘어온 서역인들이 코카사스인들이 아리안 계통의 사카인들이 혹은 프리기아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호맥이란 종족이 탄생을 했고 그들이 나나 지역까지 확장하면서 동호가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자주 보던 모습인데 각저쪽 현실 동쪽 벽에 그려져 있는 신단수가 있고 소나무 신단수가 있고 호랑이와 곰과 호랑이와 곰이 아래 신단수 아래에 있고 그 앞에서 씨름을 하는 두 장정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이쪽 사람은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신목고비한 서역인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공부를 할 때는 이 그림은 부여에서 가을에 동맹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적인 대축제를 할 때 서역에서 온 이방인이 씨름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앞에서 호인을 설명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구려에 이미 서역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던 고구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산해경 대황북경, 산해경의 대황북경이면 지금 만주에 해당을 하는데 그곳에 유호 부려지국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여가 호라는 기록인데 이것은 호부려국, 호부려지국인데 성이 열시며 기장을 먹고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려지국을 정인보나 최남선은 부여국으로 보고 있고 리즈린도 부여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호인이 있는데 부여지국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는 호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부여의 왕족과 그 노인들의 상당 부분은 호인들이었고 그들은 천산 너머 저 멀리 터키 중부 지역에서 살던 프리기아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이주해 와서 호인이 되었고 그들이 고리국을 세우고 부여국을 세웠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고 그러한 종족이기 때문에 망명인이라는 기사가 삼국지에 2번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제 추론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망명한 프리기아인들이 주도했다.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책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부여는 망명한 프리기아인들이 주도했다는 관점으로 2003년에 고깔모자를 쓴 단군이라고 해서 부여족의 기원과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깔모자를 쓴 단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앞에서 말한 제나라 환공의 북벌 때 북쪽으로 이주하지 않고 동쪽으로 요동지역으로 진출해서 단군조선의 후예였던 진인들과 결합해서 진번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부여인이고 그들이 고깔모자를 썼기 때문에 고깔모자를 쓴 단군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역사는 흐르고 주민은 이동한다는 관점으로 고대사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의 천산과 알타이산을 경계로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넘어오고 넘어간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이동과 수반해서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지만 소수의 주민들은 동으로 계속 이주해서 동쪽 끝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로마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돌골족이
인도, 이집트, 터키까지 들어가서 대제국을 세웠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배재대 손성태 교수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아스텍 제국이 바로 한민족의 이주와 관련되어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책도 발표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장거리 이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지도는 스키타이가 기원전 7세기경에 흑해 북쪽에서 알타이 산맥 지역까지 무역 거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이주로를 지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신라 김씨 왕족들도 서역에서 온 혼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신라인의 북에는 스키타이 인골과 가장 가깝고 목에는 서육루나 스키타이가 가장 가깝다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스키타이 쪽과 신라 왕족들이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조상은 프리기아라고 했는데, 그럼 이 프리기아는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기아는 전성기인 미다스 왕,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프리기아의 왕이었었는데, 그 왕 때 흑해 북쪽에서 카프카 산맥을 넘어온 킴메르인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전성기에 순식간에 멸망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일부가 프리기아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은 천사를 지나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현재의 나나 지역에 최초로 그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프리기아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첫 번째인 프리기아인이란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150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만물의 친어머니이며 모든 원소의 여주인이자 통치자이며 온갖 세상의 첫 자손이며 신성한 힘의 우두머리이며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의 여왕이며 하늘에 거하는 모든 것의 으뜸이며 모든 신과 여신을 단 하나의 형태로 표현한 그녀이다. 나의 이름은, 나의 신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간섭으로 많은 이름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숭배되는데, 서유럽에 있는, 서아시아에 있는 지모신을 나타내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인 프리기아 사람들은 나를 페시누스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나를 미네르바, 베누스, 디아나, 프로세르피나라고 부르고,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나를 나의 진정한 이름인 이시스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지프 캠벨의 신의 가면 3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기아 사람들이 서아시아에서 상당히 오래된 문명족이었던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집트인은 푸사메티코스가 왕이 될 때까지는, 기원전 7세기경까지는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푸사메티코스가 왕위에 올라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은 어느 민족인가 알아본 이후로는 프리기아인이 자신들보다 오래된 민족이고, 자신들은 그 다음으로 오래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멤피스의 헤파이토스 광명신의 사제들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헤로도스 역사에서도 프리기아인들이 이집트보다도 더 빠른 역사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들은 터키 지역에 있었던 히타이트 이후 그
터키 중부 지역의 강자로 무상하는데 대체적으로 기원전 14세기경 히타이트 세력이 약해지자 에게 헤로드와 앙카라에서 서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모르디온을 수도로 정하고 부유한 농업국가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르디온이 바로 프리기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기원전 1500년경 유럽에서 인도 유럽 쪽에 프리기아인이 침입해서 선주민을 정복하고 프리기아 왕국을 형성했다고 또 하는 자료도 있는 거로 봐서 기원전 1300년, 기원전 1500년 설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원전 1200년 이후에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지대에는 히람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서부에는 리디아 민족이 활동하고 있었고 중부 지역에는 트라키아 지방에서 이주한 프리기아인들이 활동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준호 박사의 어떤 발표 논문에 나오는 자료인데 지금 프리기아를 불예구야라고 하고 불리지라고 표기를 해놓고 터키 중부 지역에 프리기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불예구야는 삼국지 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만의 지도자들을 특별하게 아름답게 부르는 명칭 중에 나오는 명칭으로 불예구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프리기아의 음사로 해석을 했고 불리지라고 하는 것은 난하 지역에 있었던 불령지, 불리지라고 하는 공동체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사르곤 2세 때 미다스 왕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 공식 문서에 따르면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의 주인공인 미다스 왕 시절에 프리기아인이 최고 전성기였었는데 그의 재임 중 중동의 패자로 등장하는 아시리아와 충돌하는 기록도 있다는 거죠. 프리기아와 아시리아의 관계는 아시리아 문서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기원전 721년에서 705년가 큐 지방의 지방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기원전 709년이라는 기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문서에 일시적으로 두 세력이 대등한 관계로 협력했다는 것이 기록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다스 왕 때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와 대등한 관계도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사르곤 2세는 기원전 715년에 직접 프리기아에 대해 무력 시위를 했고 미다스 왕은 기원전 709년 사르곤 왕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특사도 파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와 경쟁도 하고 회담도 하려고 했을 정도로 번성했던 프리기아가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미다스 왕이었고 프리기아는 바로 그 미다스 왕 때 급격하게 붕괴되는 역사적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르곤 2세와 그 아들 왕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전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가운데 있는 이가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이고 이쪽이 인간 음악가고 이쪽이 아폴론인데 신들인데 신들과 인간들이 음악 연주를 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미다스 왕이 눈치가 없게도 인간이 신들보다도 연주를 조금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함으로 해서 아폴론의 미움을 사서 그의 기가 자라도록 해서 당나귀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다스 왕 때 프리기아의 전성기 때 북쪽에 있었던 킴메르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패망을 하는 거죠. 프리기아는 당시 소아시아의 패자로서 시리아 북부 지역의 히타이트의 후예들이 세운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프리기아와 아시리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해서 프리기아는 멸망한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카프카스 북쪽에서 스키타이인들에게 쫓겨난 킴메르인들의 침입이었다. 그때 미다스 왕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남은 상당한 귀족들과 수도의 주민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흔적과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르곤 왕의 후계자인 세나체리브의 제위 중에 킴메르인들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휩쓸었는데 그 결과 프리기아의 종말을 가져왔고 전설에 의하면 그때 미다스 왕은 자살을 했다고 한다. 킴메르인이 프리기아의 수도인 고르디온을 파괴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기원전 690년경 그곳은 버려졌다가 그 후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6세기 전반에 걸쳐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프리기아의 전성기인 미다스 왕 때 킴메르인들의 급작스런 침공에 의해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7, 80년 후에 다시 도시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프리기아는 기원전 7세기 초에 멸망했음을 알 수가 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프리기아의 수도인 고르디온이 기원전 690년 폐허로 버려졌다가 기원전 7세기 후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밝혀졌다는 거죠.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기원전 690년경 프리기아의 수도인 고르디온이 파괴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론가 집단적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필자는 이때 집단으로 이주한 프리기아인들이 춘추 시대인 제나라 환공이 제위하던 기원전 698년에서 기원전 644년 사이에 중국의 동북 지역에 나타났고 그 흔적이 발, 영지, 불영지, 리지 등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바로 이들 지역이 현재의 나나 중하류 지역에 있었던 공동체의 명칭이죠. 이것은 현재 터키의 미다스 왕의 왕릉이라고 알려진 능이 이곳 경주에 있는 고총 고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적석 목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전시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기아인들은 바로 미다스 왕이 전성기일 때 갑작스런 멸망을 했고 살아남은 귀족과 일부 수도의 주민들이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바로 프리기아인들이 천산을 넘어서 나나 지역에 나타났다는 거죠. 나나 지역에 나타났다가 제나라 환공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을 만들고 고리국에서 부여가 나오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역사 흐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프리기아라는 개념을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와 부여와의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문헌적인 정보에서는 박용숙 선생께서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이라는 데서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에 있었다는 12나라 중에 비리국을 프리기아라고 한 데서도 프리기아라는 나라와 한민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던 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여족이 난하 지역에 나타났던 거죠. 부여족이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관자인데 제나라 환공이 관자에게 내가 듣건대 해내에서 귀정한 예물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소 라고 하니 관자가 음산의 유민이 그 한 가지요 연의 자산 백금이 그 한 가지요 발과 조선의 문피가 그 한 가지요 해서 발과 조선이 나오는데 이때 발은 나나 중하류 지역이고 그 이동이 조선이었던 거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나 지역, 영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왔던 부여인들은
제나라 환공의 북벌대 북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이 나나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산융 세력이 연나라를 공격하고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까지도 공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자 연나라와 진나라에서 제나라 환공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제나라와 진나라와 연나라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동북 지역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나나의 중상류에 있던 산융도 있었지만 하류에 있었던 리지, 영지, 고죽이 이때 북벌대 패퇴해서 북쪽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세력, 영지, 불영지, 리지 세력이 후에 시라무렌 상류 지역에 고리국을 만들고 이 고리국에서 동명이 태어나서 부여가 만들어지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여기서 백제가 나오는 이러한 역사 흐름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지역에서 북으로 이동한 호맥 중에 프리기아인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호맥은 제나라 환공이 북벌을 할 때 소강편에 아까 말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호맥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나 지역으로 들어왔던 프리기아인들 중 제나라 환공의 공격을 피해서 북쪽으로 이주한 세력 중에 프리기아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고리국을 세웠다는 거죠. 어쨌든 호백 세력에 프리기아인들이 섞여 이동했고 이들의 후손이 고리국을 세웠다면 그들은 멀리 터키 중서부 프리기아에서 망명해온 무리들의 후예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망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그 왕도 예맥의 땅에 살면서 망인이라고 하고 그곳의 노인들도 스스로 망명인이라고 한 두 가지의 망명인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볼 때 삼국지 부여전에 나오는 망명인 기사는 부역의 주민들이 멀리 터키 중서부 지역에 있던 프리기아에서 집단 망명한 사람들의 후예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곧 부역의 주민은 단순히 이웃한 나라에서 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다른 세상, 즉 주변이 아닌 먼 이국 땅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수는 그들의 그 망명인들이 특별히 멀리서 먼 곳으로부터 이주해온 망명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나나 하류로 들어왔던 프리기아인들에 대한 기록이 발영지, 불영지, 리지 이들이 올라가서 고리국을 만들고 동쪽으로 가서는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과 동쪽으로 바로 간 사람들이 진인과 합쳐져서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변진가야가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하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변진가야, 가야사는 부여사와 연결해서 풀어볼 때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신채호 선생은 분리지국설을 세웠는데 조선상고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원전 5, 6세기경에 불리지, 아까 말한 그 공동체 명칭 중에 불령지, 불리지가 있는데 불리지라는 사람이 조선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지계, 하북성 일대 산서 산동 등지를 정복하고 대현 부근, 아까 대라고 하는 호맥이 등장한 그 기원전 5세기 대현 부근의 나라를 세워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국이라고 하니 주서의 불령지, 사기의 일이지가 다 불리지국을 가리킨 것이고 요서의 비여나 산동의 부역이나 산서의 비가 다 불의 번역이며 발의 발도 음이 불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관련성을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신재호 선생은 불령지, 불리지라고 하는 공동체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채호도 불리지국이 제나라 환공의 공격으로 망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채호는 기원전 7세기 말에 조선이 고죽에 의거해서 불리지국과 합해서 연과 진을 치니 연과 진이 재구원을 요청했고 제나라가 연합군을 끌고 공격해서 불리지국을 격파하고 연을 지나서 고죽과 싸워 이겼으므로 조선은 후퇴하여 불리지의 옛 땅을 다 잃었다고 해서 제나라 환공의 북벌 때 불리지국이 땅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환단곡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산융이 연나라를 공격하고 제나라까지 들어갔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진나라와 연나라와 제나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북 지역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신채호나 환단고기에서는 고조선과 의 대결로 인식을 하면서 바로 이 고조선의 서쪽에 불리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조상들은 발해연안에 있었다고 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1999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려 연구 중심에서 발표한 글을 보면 부여의 조상들은 원래 발해 바닷가에 살았다. 발해 지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하의 중하류에 있었던 바로 프리기아인들이 제나라 환공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으로 가서 동호에 포함되었다가 이들이 고리국을 만들고 고리국에서 부여가 나왔고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가 나오는데 부여의 후예들이 발해를 건국했고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부여의 조상들이 발해지빈, 발해 바닷가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여인들의 최초의 거주지는 발해지빈임과 동시에 난하 하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여족의 기원과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고 그들이 바로 저 멀리 터키, 프리기아에서 온 망명인이었기 때문에 삼국지에 망인이라는 기사가 2번 들어가는데 왕뿐만 아니라 부여의 노인들 스스로도 망명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